안녕하세요, 도감독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업에 계신 라이브 중계 감독님들이시라면 올해 사업들을 다들 마감하셨을 텐데요. 2021년 한 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일거리가 줄어드나 했더니 전통적인 오프라인 행사에 온라인 전환은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혹은 기다리고 있는 블랙매직 스튜디오 카메라 4K 프로와 함께 출시되었던 줌 디맨드와 포커스 디맨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른 국가들은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되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얘가 올해 8월에 같이 출시가 되었었나요? 그래서 발표한 뒤에 12월이 다 된 지금에서야 받을 수 있었으니 아직도 기다리시는 감독님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볼게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제품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 삼각대 펜바고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우리가 줌이든 포커스든 할 때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손을 대야 되는데 얘를 USB-C 타입으로 연결만 하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보통 엄지를 쓰겠죠.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포커스 디맨드인데요. 요 포커스 디맨드도 이제 이 렌즈에 손을 갖다 대지 않아도 얘가 USB-C 타입으로 연결이 돼서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감독은 얘를 두 개를 달아서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하려고 펜바를 하나 더 샀어요. 근데 막상 이게 사고 보니까 사실 하나에 달아도 크게 무방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잡아서 사용을 해도 뭐 충분했을 것 같은, 출시할 때 영상에 뭐 굳이 이렇게 양손으로 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사긴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만 이제 삼각대가 이제 원래 갖고 계신 것이 이렇게 펜바가 두 개가 달리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달리는 삼각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를 두 개로 쓰기 위해서 삼각대를 새로 장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 삼각대 비용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에만 쓰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얘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는 테리스 삼각대인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펜바가 두 개가 설치가 돼서 펜바를 한번 설치해서, 이거 뭐 각도나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니까요. 펜바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고 얘도 그냥 뭐 풀어서 각도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각도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밀한 카메라 컨트롤이 필요하다, 아주 그 프로급의, 아주 프로급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면 뭐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잘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이는지, 이게 GH5 화면이 작아가지고. 얘를 USB-C 타입으로, 어디 갔니? 여기 보시면 USB-C 타입 넣는 데가 있죠. 여기 이쪽에서 보이려나? 여기에 캠 꽂고, 자, 줄을 풀어주고,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에도 USB-C 타입 넣는 데가 있죠. 보통 저희가 녹화할 때 쓰는데 이렇게 꽂으면 이제 얘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USB-C 타입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줌 디맨드를 꽂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녹화를 못 하잖아요. USB-C에 이제 SSD를 꽂아서 우리가 녹화를 또 동시에 진행해야 될 수가 있으니 요거는 한번 떼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캠하고 루프가 있죠. 캠하고 루프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본체에 꽂기 위해서는 본체에 키보드 따로 그리고 마우스 따로 USB를 꽂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지 체인 기술이 있으면 기기들끼리, 그러니까 키보드만 본체에 연결이 돼도 마우스는 본체에 연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데스크탑에서는 둘 다 인식을 한다. 그게 이제 보통 데이지 체인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줌 디맨드에 캠에 꽂고, 여기 보시면은 루프, 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루프에 이제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둘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달랑거리네. 여기 본체 USB-A에는 이렇게 줌 디맨드와 포커스 디맨드를 연결을 하고, B에는 우리가 녹화를 하는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USB 두 개의 단자를 통해서 포커스 디맨드와 줌 디맨드가 연결이 됐고, 그리고 SSD도 연결이 돼서 녹화와 방송과 요 부가적인 액세서리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켜면 여기 보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보이나요? 네, 여기 보면은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줌 디맨드도 이렇게 불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네, 불이 들어오면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제품을 살펴볼 건데요. 요게 줌 디맨드인데 버튼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요거는 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F1 버튼, 그리고 자 F2 버튼이 요렇게 있고, 이게 양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왼쪽 오른쪽에 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버튼이고 설정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F3, F4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커스텀 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닮으로써. 포커스 디맨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얘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고, 뭐 요거 돌리면 이제 이게 끝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처럼 이렇게 끝선에서 딱 멈추고 어디가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인지 그 포커스 풀링을 하는 데 있어서 조절을 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렇게 당기면 줌인, 그리고 풀면 줌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속도 제어 다이얼이에요. 얘도 뭐 헤드폰 볼륨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 이렇게 해서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빠르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기능이라는 거. 자, 이제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셋업에 가셔서 우리가 요 키 바꾸는 거 있죠. 보면은 셋업 펑션 버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래 F1, F2, F3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줌 F1,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버튼이고, 양쪽에 붙어 있는 F2, 그리고 F3 아래쪽에 있는 거, 제일 밑에 있는 거 F4, 이렇게 4개의 커스텀 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키들은 뭐 메뉴로 들어가는 거, 녹화 버튼, 그리고 감독이랑 이야기하는 푸시 투 톡, 그리고 프로그램 리턴, 퀵 줌, 프레임 가이드, 그리고 그리드, 여러 가지 뭐 알아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되게 편리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줌인, 줌아웃 하면서 포커스 풀링 하는 것까지. 먼저 줌인, 줌아웃, 그리고 포커스 풀링과 커스텀 키 4개까지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더라도 카메라 높이나 뭐 렌즈 높이까지 팔을 올릴 필요 없어서 정말 편하죠. 그래서 게다가 커스텀 키가 4개가 추가된다는 것은 아마 영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급이 좀 올라갈수록 커스텀 키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무게와 크기, 그리고 기능 편의성의 반비례 관계 속에서 소니, 파나소닉, 그리고 뭐 니콘, 블랙매직 등 모든 카메라 제조사들이 고민하는 것일 텐데, 이 커스텀 키가 4개가 추가된다는 것은 아마 일반 미러리스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방송용 카메라이기에 나올 수 있는 액세서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정확도와 편의성은 극도로 올라가서 촬영하는 데 피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동안 카메라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카메라 렌즈와 뭐 카메라 키 이거 만지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계를 하다 보면 현장에 따라서 카메라를 좀 높이 올릴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스텝 스툴이나 뭐 의자 같은 것들을 밟고 올라가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손을 쫙 올려가지고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이 디맨드들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의 생명은 안정성이잖아요. 블랙매직이 라이브 시장을 제대로 겨냥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맨드 2개가 받쳐주면 촬영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님들도 안정적으로 중계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현장에는 물론 정말 경험이 수십 년 되시는 그런 감독님들을 모시면 좋지만,
예산에 따라서 혹은 뭐 사정에 따라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디맨드 두 개가 설치가 되면 비교적 경험이 적은 감독님도 안정적으로 라이브 중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제가 라이브 현장에서 느낀 단점은 설치가 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얘를 마땅히 들고 다닐 만한 케이스가 없어서 저는 펠리칸 케이스에다가 이제 뭐 뾱뾱이 뭐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데, 중계 현장에 들고 가서 얘를 각 카메라에 다 설치를 하는 건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세팅 시간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라이브 현장, 특히 출장 나가는 경우는 촉박한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들고 가놓고 설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설치 안 하고 쓰지 않고 그냥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품을 써본 사람이 국내에는 아직은 거의 없어서 저나 저희 직원들이 설치해주고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해서 사실 촬영 감독님들을 섭외한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줌 디맨드의 감도 조정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제 감도, 줌인하고 줌아웃 하는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공연까지 커버할 수 있는 뭐 힙합이라든지 팝핀, 뭐 혹은 그런 좀 빠른 템포의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줌인 줌아웃이 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지금 최대로 올린다고 해도 그런 공연에서 쓸 정도는 아니다. 향후에는 이 감도도 뭐 우리가 마우스 감도를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좀 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그런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블랙매직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팝핀, 댄스 뭐 또는 힙합 공연을 중계한다고 했을 때는 이 줌인 줌아웃을 공연 중계에 막 확확 뭐 이렇게 뮤직뱅크처럼 할 수는 없다. 그런 화면 효과를 만들기는 어렵더라. 그거는 렌즈 잡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도감독이 갖고 있는 렌즈군들 중에 그 마이크로 포서드죠. 그 렌즈군들 중에 파나소닉 4517호 말고는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감독은 혹시 몰라서 이 줌 디맨드하고 포커스 디맨드 세트를 4세트를 샀어요. 근데 그때 갖고 있던 렌즈가 4517호, 파나소닉 4517호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렌즈를 2개 더 샀습니다. 블랙매진에서 추천하는 렌즈군들이 있죠. 여기 뭐 아래에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렌즈군들, 그러니까 액티브 마이크로 포서드 전동 줌이 되는 그 렌즈들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감독은 주로 작은 실내에서 쓸 때는 올림푸스 1200 프로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디맨드가 안 먹습니다.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BMSC 4K 프로가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줌 디맨드와 포커스 디맨드를 추가 구매하신다고 해서 뭐 적절하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기보다는 주로 라이브 하시는 장르, 그리고 현장, 컨텐츠, 그리고 렌즈 구성에 따라서 이 효능감이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주로 쓰는 렌즈군과 현장, 그런 컨텐츠들과 잘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도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이 풍족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야야.